입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박영선 후보 입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정근 후보 입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지원 후보 입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후보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안성으로 좀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홉 분의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승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에 혁명적으로 많은 선거인단이 접수됐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는데 기호 8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1번째로 이곳에 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은 제가 좀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시죠? 강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는 분명히 강원도가 낳은 강원도의 대통령 후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역 안배를 위해서 강원도 최고위원 임명하겠습니다. 강원도 정 많이 들었습니다. 이광재 지사, 최문순 지사, 우리 최종원 의원, 박우순 의원. 재보궐선거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와서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참으로 치열하게 했습니다. 강원지사는 아무나 하나 기호 2번 최문순이야.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이광재, 최문순, 박우순, 최종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알펜시아 문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저는 반드시 금년 4월에 총선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승리하고 12월 달에 민주통합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강원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뭉쳐서 그 길로 가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나 대선은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나 실수를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가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이긴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만이 총선과 대권에 이길 수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천상 싸움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총장, 총리, 감사원장 5명의 낙마를 시킨 청문회 오관왕이 누굽니까?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박수현이가 원내대표 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 살았고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킨 게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송은석, 최정원, 박우순 이 세 사람 국회의원밖에 없지만은 금년 4월 총선에서 박지원이가 이끌면은 완전히 강원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박지원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에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복지국가, 경제 민주화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저는 김정일 사망 이후 강원도야말로 가장 대북 문제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곳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에 의거해서 중단되자 지금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약 2조 경제적 손실을 났고 2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도 약 5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가져오게 해서 강원도 경제가 파탄되게 했는데 이 자료는 한나라당에서도 인정하고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의 안보를 위해서 남북관계에 가장 경험과 경험이 있는 박지원이 민주당에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민주주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탄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도와주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감옥에 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봉도사 정봉주 의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BBK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다 라고 말한 박근혜 씨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잘 나갑니까?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렸다고 하는데도 디도스 문제가 형님 비리가 친인척 비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슬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야당에게만 압박을 하는 이명박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구하고 정봉주 의원을 석방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번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경제민주화 1% 재벌들만 잘 살고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만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99%의 우리나라 서민, 특히 강원도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십시오. 강원도의 땅값과 아파트값이 언제 올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시켰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지켜냈을 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의 재벌과 특권층 한나라당을 이명박 대통령을 타도해서 이 나라의 경제 민주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구에서 행성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하루가 다 돼지가 다 설정됐어요.
금년에는 송아지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강원도의 농촌 어촌을 위해서도 저는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복지국가로 올라가요. 그래야 우리의 어르신들 저출산 대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이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박지원이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통합에 대한 당원 간담회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당원들께서 물으셨는데 통과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야권 통합운동을 하면서 강원도 일대를 다녔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일,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입니다. 2002년에 저는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 떠나시는 거 보면서 총체적으로 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우리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민주정부 10년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IMF의 강요였지만 노동을 놓치는 거 그렇게 아팠습니다. 아무리 조선일보 한나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씹어 돌려도 복지 예산을 좀 더 혁명적으로 늘렸어야 하는데 늘리지 못한 것 정말 아쉬웠습니다. 한미FTA에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아쉬웠습니다.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국민께 제시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야당이 5개로 분열되어 있는 한 국민들께 그 비전이 전달될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야권 통합을 이룰 것인가? 첫 번째, 이 40%에 달하는 무당파층, 특히 그 중에 젊은 세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정당. 세 번째는 87년까지 같이 활동하다가 그 이외에 분립된 민주진영, 진보진영이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 정당을 설계해서 재작년 8월에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최문순 지사, 현역 의원 시절에 저랑 같이 광화문에 나가서 시민들께 한 장 한 장 제안서를 나눠드리며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민주통합당이 건설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민주당 야권 통합특위위원장으로서 1년 내내 깊이 있게 수기해서 현명하게 통합운동을 이끌어준 이인영 후보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온전히 참여했고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그리고 정치와 거리감이 있었던 문재인 이사장과 참여정부 세력, 그리고 그동안 정치를 비판해왔던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노총까지 합세했습니다. 명실공히 전국정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만 이룬 것이 아니라 혁신도 이루어냈습니다. 진보적인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노동을 존중하는 복지국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민, 이 강령을 지켜나가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했습니다. 지도부 선출은 물론이고
금년 4월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도 완전히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결합해서 젊은 세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정당 구조, 이것은 재작년 제가 설계해서 제안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가 돼서 이를 정당 안에 안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공천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내겠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저는 입각한 적도 없고 정치인으로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파적 입장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통합운동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파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축구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박지성을 선택할 수 있었던 히딩크 같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혁명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지고 있는 것은 3대 모순 구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남북분단이고 동서지역분단이고 이 두 가지 모순 구조를 비집고 들어와서 정치를 농락하고 있는 조선일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구도를 넘어서 민주진보 정부를 세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때 극우의 발판이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저는 부산의 북강서울에 출마하겠습니다. 2000년 노무현 의원이 100% 당선되는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도전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일과 김영춘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이번에 지역구도를 무너뜨려내겠습니다. 저는 남북 통합을 이루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익환이가 문을 열었고 김대중이 합의서를 썼고 노무현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3년 완전히 절단내고 말았습니다. 이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단절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절된 기간이 길면 북한은 결국 중국의 노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는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그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내버려두고 왜 우리 민족 터전의 반을 잘라서 중국에 그냥 갖다 바친단 말입니까?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런 반민족적인 매국행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의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도 총선과 대선은 민족사적인 대회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에 출마하고 나니까 가끔 기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문성근 다 좋은데 정치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꾸지 않았을 따름이지 70년대부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 이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차라리 내가 정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의도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도와 정당으로부터 주눅들지 않고 5~5%를 결합한 정당으로 야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었고 그 상상력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야권 통합을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선거인단에 77만 명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 선거인단은 누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께서 4월 총선
국회의원 공천 때 선거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참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 우리는 연말이면 500만 시민당원을 가진 강력한 민주정당이 될 것입니다. 약체 정부여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수모 아주 깨끗하게 돌려줍시다. 이 500만 시민당원의 힘으로 우리는 강력한 민주정부를 세워낼 수 있습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더욱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지들끼리 헤쳐먹지 않는 세상, 더불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깁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경우 없는, 정말로 무도한 MB 정권을 심판하기 위하여 당대표에 출마한 기호부원 김부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종원 노당위원장님이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저를 제일 혼을 내시죠. 왜? 너 인마 강원도가 만만해 보이냐? 너 웃기는 놈이다. 우리는 양보만 하는 것 같지만 야 얼마나 뚝심 있는지 봤지?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라 조롱하는 그런 속에서도 마침내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 따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강원도 전체에 산재한 폐광지역 특별법이 지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이 법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강원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최종훈 노당위원장님과 최문순 지사께서 저희 국회 문방위원들을 강원도 평창 현장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구경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구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임 도지사께서 이름 버려놓고 수습을 안 하고 가시는 바람에 빚이 많더라고요. 저희 민주통합당 반드시 강원도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알펜시아 문제를 비롯한 강원도 재정적자 해결하겠습니다. 최무순 지사님 이럴 때는 박수 좀 크게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 무죄의 참사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식 같은 생명 같은 그 소 돼지를 묻으면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 강원도민들이 우셨습니까? 정말 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은 정말 빵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구제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를 선포하고 재빨리 수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정권은 해먹기에만 바쁘지 제 눈찌르기에만 바쁘지 국민의 삶은 안정이 없는 정말 무도한 정권이라고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산 참사를 잊지 않으셨죠? 건설업자들이 용산 일대를 밀어서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용산에서 마지막까지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돼 하고 덤벼들었더니 경찰 특공대, 그 테러 진압하는 부대입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아마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은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은 우리 강원도부터 무너질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과 이 축산민들을 그냥 두고는 이 200박의 강행 통과가 된 한미 FTA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통상 전문가를 당 비례대표로 영입하겠습니다. 그동안 그저 높은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손만 비비고 대한민국 국민보다 미국 걱정 더하는 저 썰개 빠진 통상 관료들 혼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그런 멋진 민주통합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 동지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국민들은 바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 좀 있다고 마음껏 하고 난장판을 죽이는 이 정권 이래는 안 돼! 이번에 단결해서 총선 돌파하고 이번에 마침내 이번 대선에서 정권 바꾸라고 국민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순간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TK 3대 정권에 걸쳐서 박중희, 전두환, 노태우에 걸쳐서 세 번 제가 감옥을 갈 만큼 저 나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멋진 정당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초라해지고 아무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첫째, 제가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경선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정치혁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첫째,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세대혁명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그저 흩어졌던 세력이 덩치가 커졌으니까 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건 가치, 아까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벌 등 경제적으로 힘있는 자들이 반칙, 특권, 독점하는 걸 깨는 경제민주화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혁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문성근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공천 과정 이제 줄 서서 패거리에 잘 끼면 그냥 공천 받는 그거 없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전영국 이 모든 사람들의 수건이었던 지역정당을 넘어서는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수 있는 그런 멋진 정치혁명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저부터 가지고 있는 무거운 거 내려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부터 정치 시작할 때의 그 날카로움이나 그 청순함은 없어지고 어느 날 때가 낀 배가 불르던 제 자신부터 내려놓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신 경기도 군포시를 떠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한나라당에 와서 30년 동안 우리 민주계에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대구에서 박근혜 여성 대구에서 한나라당을 심정해서 선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구의 시민들에게 그 어려운 이야기 를 할 겁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통합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럴 권리가 있는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 국회의원은 선거 때만 나타나서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러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일꾼인가 보여주겠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는 한 푼도 벌지 않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권위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성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주의에 찌들어서 그저 한 당만 미친 듯이 지지한 결과가 지역경제는 15년째 꼴찌가 되고 지역대학 출신자들은 취직이 안 되는 그 어두운 현실에서도 왜 저희들 보고 지역정당이라고 하는지, 왜 저희들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분들에게 진지하게 호소하고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동지들께 보고합니다. 저는 장렬하게 전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지역주의를 넘어선 멋진 정당 민주통합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근혜 씨에게 한나라당을 제대로 바꾸려면 한 가지만 고백하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BBK가 이명박 것이라고 이야기한 당신은 왜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BBK가 이명박 것이라고 한 정봉주는 왜 감옥을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가? 아니면 저희 당 의원을 비롯해서 99명의 의원이 석방 결의안을 제출해놨습니다. 거기에 박근혜 씨가 이름을 올리겠다면 저는 올려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김부겸, 이제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 당을 혁명하고 한국 정치를 혁명으로 떠나겠습니다. 선배님들, 제게 힘주시고 대한민국 정치에 멋진 투자 부탁드립니다. 김부겸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치에 처음 들어와서 떨립니다. 제가 잘하라고 크게 박수로 제 인사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제가 속초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부천에서 출발했는데 11시에 속초에 닿았습니다. 그날 빨리 일을 보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날 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인제 지나자 그 터널 앞에, 미시령 터널 앞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8시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덕에 속초에 가서 회 먹고 저를 기다리는 동료들과 함께 잠 자고 다음날 또 그 대구탕인가요? 맛있는 대구탕 먹고 푹 쉬고 대전 갈 거 다 포기하고 원주 들릴 거 포기하고 쉬었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괜찮았죠? 이게 관광인 겁니다. 이게 강원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2년 평창올림픽 기대가 크실 겁니다. 국고를 들여서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분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큰 시설들 관리비 많이 들 텐데 거기에 사람 다 찰까요? 대전 엑스포 보셨잖아요. 개발과 토건, 외부 자본 도입, 이것 가지고 지역개발하여서 우리 도가 잘 살겠다, 이런 지방 발전 전략은 21세기 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월 1억여 원씩 이자를 벌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사님 그렇습니까? 매일? 아유, 큰일 났네. 350억이네. 강원도 1년 예산이 3조 됩니까? 3조 3천억. 그러면 3천 38에 한 8분의 1? 아니다. 한 10분의 1, 11분의 1. 그 돈이 이자로만 나갑니다. 아마 다른 이자도 있을 겁니다. 도지사님, 공약으로 하셨던 것 돌아보시니까 하실 수 있던가요? 거의 못 하십니다. 기존에 토목공사 벌려놓은 것 뒤치다거리 하느라. 송영길 인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다 과거에 정부가 저질러 놓은 토목 중심의 이 잘못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가 턱턱 비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을 우리는 다시는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강원도의 힘을 보입시다. 저는 순천에서 20년 전에 훌륭한 성공사례를 가졌습니다. 순천만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갈대밭. 가보셨어요? 그것 좀 자랑이지만 처음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들하고 함께. 어떻게 시작했냐? 그걸 골재를 싹 팔아먹었어요. 시장님께서 당시에.
개발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순천만을 쫙 한 10년은 파도 될 모래가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 4대강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 다 파냈듯이 돈 벌 수 있죠. 그랬으면 저렇게 지금 순천만이 전국에 유명해졌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기 동네 것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외부에서 돈 끌어오면요, 그 돈 전부 누가 빨아갑니까? 대규모 시설들 나중에 돈 쫙 빨리고 그 경쟁력 없으면 전부 문 닫는 겁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에 문 닫은 곳 많습니다. 북계도의 유바리시라고 거기는 소방관을 채용 못하고 복지시설에 직원을 쫓아내고 그래서 주민이 전부 옆도시로 이사가는 그런 개발 하지 맙시다. 이제 강원도의 진정한 눈, 살림, 아름다운 자연, 역사, 문화 이걸 가지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돈 많이 번 양반들이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가는 강원도를 만듭시다. 쓰고 가는 강원도를 만듭시다. 저는 제가 정치인이 되면 앞으로 돈 펑펑 쓰는 지방 평가해가지고 다음에 공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런 걸 평가해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 발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대표로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민주통합당 요즘 잘 나가고 있죠. 70만이 경선단에 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 정치 혁명입니다. 아무리 한나라당 쇄신 해봐야 관심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약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70만이 왔다고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우리 혁신, 뼈를 깎는 혁신 못하면 대중들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한 번 떠나가면요, 한 번 정지였다 떠나가면 천리를 도망갑니다. 자,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이제 민주통합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애환,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정부를, 국회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천 제대로 해야죠. 과거에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는지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고요. 또 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당의 민주통합의 새로운 강령, 한미FTA 폐기, 핵발전소 폐기, 비정규직 실업, 청년 실업 극복 해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검찰개혁 확실히 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는 싸우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어질러 놓은 거, 검찰이 모두 봐줘서 편법을 한 거, 검찰개혁 하려면 이제는 점잖으시고 좋은 게 좋다, 이런 분들을 가지고는 정치 안 합니다. 바꿀 때 제대로 확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공천을 새롭게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생 시민운동을 해온 제가 정치에 아무 연구가 없습니다. 저는 23살부터 감옥 다니고 고문당하고 5년 6개월을 감옥 다녔습니다. 그동안 가족은 풍지박산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한 번 들었으면 못 빠져나가겠더라고요. 이게 운명이란 게 있긴 있나 봐요. 이제 좀 올해 은퇴하고 지리산에 가서 잘 쉴 거고 집짓하가 또 나왔습니다. 이 기질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해결해주고 국민의 슬픔을 함께 껴안는 그런 어머니 같은, 우리 한명수 후보님 계시면 그런 어머니 같은 따스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울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되면 당연히 회초리를 치듯이, 우리 당이 잘못되면
국민 앞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라도 우리 당을 회초리를 치겠습니다. 철저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학영 평생 쌓아온 그 힘으로 평생 앞뒤 안 보고 한 번 하면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운 그 힘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을 싸우는 국회로 만들어서 총선 때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서 2012년에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과 70만 시민과 함께 시민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합시다. 시민이 원하는 나라, 우리 자손이 행복한 나라, 이학영이 여러분 70만, 100만, 3,500만 우리 국민과 함께 새로운 21세기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 동지 여러분, 정권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입니다. 지난 4년 전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 도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지만 돌아온 것은 폭탄이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탄이 투하된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속초, 고성 등 접경지역 경제는 파탄 지경에 빠져 있고, 또 그리고 2009년 원주의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대구에 뺏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춘천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화 철도 등 강원도에 필요한 SOC 사업, 4대강 사업과 형님 예산 때문에 지체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바로 구제역 파동, 구제역 피해가 가장 심한 것도 다름 아닌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 정부에서 강원도 투대접 받고 무대접이었지만 참고 견뎠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열이 뻗치고 일어나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지사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작년 4.17 재보궐선거에서 최문순 지사를 다시 탄생시킴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자존심을 세웠는데, 이제 감자발이라는 말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세운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원도의 진정한 지역 발전을 소망하신다면, 강원도의 운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4.11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구 8석인데 3석으로는 부족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8석 전부 다 석권하고, 그리고 현재 분구 대상 지역인 원주까지 분구를 시켜서 9석으로 늘려야 합니다. 저는 원주 분구하는데 전적으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9석 중에서 저는 최소한 6석 이상을 확보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인 2018년 동계올림픽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문순 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손잡고 지금 RPNC의 채무 문제 1조가 넘고 연간 이자만 500억 이상 물고 있는 RPNC의 채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럴 준비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시고 강원도의 새로운 정치 질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내야 그래야 강원도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우리 민주통합당 6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틀림없이 이번 4.11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제1당 국회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4.11 총선 승리하게 되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2가지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차디찬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정봉주 의원 구출해내야 합니다. 정봉주 의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정봉주 의원 이 구속 석방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 이름으로 정봉주 의원 구출해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결할 과제는 앞에 후보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한미 FTA 문제입니다. 한미 FTA 이대로 하게 되면 커다란 재앙일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부재역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의 축산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바로 19대 국회 초반기 국회, 6월 국회와 정기국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6월 국회, 정기국회 내에 이제 모든 힘을 몰아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자해제 차원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모든 문제 재협상을 요구하게 하고 재협상이 안 되면 폐기하도록 저희가 몰아붙여서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그래야 이 나라 내일 있고 강원도 축산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뜻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과제는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인데 이 정부는 양극화를 외면하고 그리고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 그리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건 정책으로 바로 재벌들과 부자들만 살살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양극화가 점점 확산돼서 이대로 둬서는 우리 사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 속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극화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산업구조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이대로 방치해서는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도로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바탕 위에 체계적이고 잘 준비된 계획 속에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그래야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야 2040들의 현재 분노와 불안 잠재우고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노동 중심으로 바꿀 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이야말로 정권 교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고 정권 교체가 돼야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의 행복한 나라, 사람 중심, 노동 중심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정권 교체할 준비 돼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선출될지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말할 필요 없이 4.11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정권 개최를 해내는 일입니다. 바로 이제 이번 지도부 선거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과연 9사람의 후보 중에서 누가 선거 사령탑으로 가장 적합할 것인지 냉정한 눈으로 여러분들 판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지도부는 통상적인 상황과 달습니다. 선거를 잘 알고 유능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선거 치러본 경험, 큰 선거 이겨본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DJ 비연합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정권교체의 시기를 열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회 출장과 기획특보로서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었고 2007년 대선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쌓은 경험과 지혜 이번 4.11 총선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꼭 제가 앞장서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강원도에 오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문순 씨 도지사 선거 때 문순 도지사와 함께 토론회 나온 뒤로 팬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호 6번 박영선입니다. 네, 춘천 오는 길, 춘천 올 때마다 저는 언제나 가슴이 설렙니다. 피천득의 수필 2년에 나오는 길, 그리고 저에게는 첫 직장 KBS 춘천 방송국을 출퇴근하던 길입니다. 시집 안 간 딸이 무슨 하숙이냐라고 호통치시던 저희 아버지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경춘 가도를 달리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제 이 첫 직장 KBS가 요즘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이 MB 방송이 돼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있었던 MBC도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비슷해서 그런지 가끔씩 조금 이상합니다. 특히 KBS는 말이죠.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엄정 중립, 공정방송 이것이 지켜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KBS 수신료를 또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국민의 방송의 역할을 못한다면 KBS 수신료 인상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거의 대부분 다 반대하셨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저희가 여론조사 해봤는데 76%의 국민이 반대했었습니다. 또 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냅니다. 원래는 따로 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리해서 내고 수신료 내고 싶은 사람만 내게 하는 것, 그거 맞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에 새로운 리더가 되면 지금처럼 정책당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모바일 투표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당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시민 참여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민주통합당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 80만에 달하는 선거인단, 이 선거인단들이 그런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저는 그 변화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힘으로 변화의 증거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요, 기회 균등한 나라,
그리고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의 특권층, 1%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약 80여 개의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그 날치기 처리된 법안의 상당수가 재벌 특혜 법안입니다. 이 법안 통과된 이후에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고추장도 재벌, 재벌은 증손자까지 회사 하나씩 턱턱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서민, 중산층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MB 정권 4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났습니다. 맞습니다. 작살났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1% 특권층, 기득권들만 웃고 배부릅니다. 이런 나라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네. 금강산 관광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강원도, 속초, 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작살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MB 정권 동안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을 우리 강원도민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이 정권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서 2명이 공모해서 저지른 범죄다. 윗선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어떻습니까? 2002년 첫대기 정당이었습니다. 그 정당이 변한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돈봉투 사건이 사실이라면 전 박기태 국회의장 불출마 선언 여기에서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로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의 비리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거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부요,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고속철 내겠다고 큰소리 펑펑 쳤습니다.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안 한다 그러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바꿔야죠? 바꿔야죠?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총선 압승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대선입니다. 대선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강원도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 평화가 곧 경제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BK 정봉주가 구속됐습니다. 우리 BBK 삼총사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BBK 정봉주는 정봉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의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반드시 정봉주를 구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인단 약 80만은 9명의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그동안 이처럼 재벌 특혜, 검찰, MB 정권, 이 거대한 권력들과 끝까지 싸워왔습니다. 이번 총선, 대선은 1%의 이러한 거대한 권력과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가 된다면 첫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나라에서 살아야만 그래도 주머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검찰 개혁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를 통해서 모든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직 없이도 단기 필마로 국민만 믿고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변화의 증거,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힘으로 기호 6번 박영선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오면서 춘천행 급행 전철을 상목역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봤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노동당 만들었고 대변인도 했었고 또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참 여러 번 이거 춘천행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강원도 본부장을 지냈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강원도 위원장, 도당위원장을 했었고요. 또 강원도 도지사 후보로까지 출마했었던 이곳에 와 있는 우리 길기수 위원장과 함께 야권 대통합 함께 하자.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노동자, 서민들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서 총선, 대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하자. 그것을 설득하고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 우리 길기수 위원장 그리고 우리 진보정치 세력 비록 작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거에 무려 79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선거인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정권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들을 지지자가 아니라 우리 당을 심판하러 온 심판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을 주저하면 다 돌아설 겁니다. 만일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다 돌아설 겁니다. 검찰 개혁에 겁을 먹어버리면 다 돌아설 겁니다. 복지를 얘기하면서 복지 증세를 말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모두 다 돌아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혁신과 진보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도로 민주당으로 가지 마라.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정부를 비판적이고 혁신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10년 민주정부에서 한미 FTA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악법들이 개정됐었습니다. 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얘기합니다. 제발 정권 교체해라. 제발 이명박 정부 넘어서라. 하지만 민주당, 도로열린우리당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전쟁의 복지국가 미래로 가라. 그래서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갑시다. 저는 말씀드렸던 한미 FTA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노동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3대 현안이 있습니다. 그것들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리해고제도 폐지, 그리고 비정규직법 개정,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가장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증세해야 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더 늘려야 됩니다. 부자 증세 통해서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총선 이겨야 되겠죠? 아, 이길 생각 별로 없으시구나. 총선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요, 총선을 이기려면 전국적으로 일대의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힘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야권 진영이. 그렇죠? 바로 그래서 진보 정치 세력하고 연대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진보 정치 세력에서 함께 고통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했던 박용진이 그 일을 맡아서 총선 전 한나라당과의 일대의 단일구조 만드는 역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용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박용진에게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박용진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통합과 연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박용진을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로 선출해 주십시오. 박용진의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은 20대, 30대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우정과 신뢰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호 5번 박용진에게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판자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서울역에 가면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없구나. 서울에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 민심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심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이 명령하는 이 민심에 순응해서 도로민주당, 도로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보다 진보적으로, 보다 혁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민주통합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저는 어저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구에서요, 우리 후보님들 다 이렇게 있지만 내가 새로운 지도부가 되겠다, 새로운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당대표가 되려고 이 선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저는요, 우리 당의 대표가 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6명의 선출직 지도부 중에 진보 정치인 하나, 그리고 젊은 정치인 하나, 당의 혁신과 진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5번 박용진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 다 박수를 치시는군요. 이번 선거는 1인 2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될 만한 분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한 표는 젊은 차세대 리더로, 그리고 이 당의 진보적 상징으로 이 기호 5번 박용진을 꼭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비같이 훌륭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도 필요하지만요, 진중을 박차고 나가서 한나라당 그리고 낡은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울 청년 장수 조자룡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꿈꿔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원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노동자 서민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그 가장 맨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 5번 박용진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진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가 민주통합당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이광재 지사에 이어서 최문순 도지사 뽑아놓으니까 좋으시죠? 새로운 리더십이 서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달라집니다. 강원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최고의 환경 자본을 가진 대한민국의 미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길이 막혀서 강원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통일의 전진기지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총선 대선에서 심판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강원도의 발전을 동시에 앞당겨야 합니다. 미리 한 말씀 드립니다. 삼척이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친환경도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는 악마의 에너지입니다. 저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궤변은 중단돼야 하고 원전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민주통합당은 복지당, 평화당에 이어서 원전에 반대하는 친환경 녹색 정당이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2012년 현재 우리의 미래는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는 멈출 수도 없고 또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방향 잃고 헤매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복지와 진보를 열망했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민주진보 대통합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복지정당이 되었고 또 녹색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통합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정당이 되었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야권통합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정파, 계파 간의 갈등이 생겨도 묵묵히 통합의 현장을 달려 마침내 우리 모두가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결국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당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드립니다. 왜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 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낭비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물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길을 민주통합당은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 없는 복지는 거짓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로,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없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론스타와 같이 먹고 튀는 자본, 하나지주금융과 같이 외환인원을 무책임하게 인수하려고 하는 자본, 농협의 무책임한 신경분리 추진을 막아낼 수 있는 민주통합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과 함께 상생 공존하는 대안의 시장경제, 새로운 진보적 시장경제까지 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합은 4월 11일 총선 승리를 향한 결단입니다. 총선에서 이겨야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이 땅에 다시 민주정부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전대미문의 대결전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사를 걸고 우리 운명을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치러내야 할 전쟁과 같은 대회전입니다. 이 길에서, 이 싸움에서 평화도, 복지도, 노동도, 연대도, 정의도, 환경도, 민주주의도, 다신도 우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세론이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호흡하지 않는 그 모든 대세론은 허구라는 점을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세론은 언제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에 의해서 쪼개져 나갔습니다. 한나라당의 가짜 쇄신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우리 민주통합당은 변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대안입니다. 선봉은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이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의 맞은편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혁신하는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젊은 유권자들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인영이 2012년을 점령할 젊은 사령관이 되어서 정권 교체를 향해서 질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적 공천개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고유주의 공천에서 가치 중심의 공천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특정지역 편향이 아니라 전국의 인재가 골고루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TA 반대, 검찰개혁, 재벌개혁 분명하게 할 사람을 공천하겠습니다. 친DJ, 친노를 넘어서 친서민, 친노동, 친시민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공천의 잣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확연히 다른 분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단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급가당만으로 3번, 4번 공천을 반복하는 낡은 정치의 종말을 선언하겠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반드시 모셔야 할 분은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정중히 사양해야 합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신인들에게 우리 민주통합당의 문을 과감히 개방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여기 계신 강원도의 당원 농지들께서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령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이전의 야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을 넘어서 혁신으로 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본질은 사람부터 리더부터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가 간판이 되어야 야당이 확 달라졌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당의 얼굴이 되면 우리 당이 젊은 정당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40 투표 동맹, 누가 과연 대표가 되어야 가장 확실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변화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두루 아우르는 튼튼한 어리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수권정당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결코 커진 몸집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빠른 야당으로 기동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2012년을 점령할 젊은 사령관답게 야전침대 침낭하더라도 충분한 전국을 지쳐누비며 발령 대표를 넘어 승리하는 전투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참여합시다. 열망하는 만큼 투표합시다.
찾아옵시다. 강원도에 오면 이광재 지사가 생각납니다. 지난번 도지사 자리 박탈당했을 때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강원도는 한나라당의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 튼튼한 한나라당의 텃밭을 변화의 바람을 도도하게 일으켰던 사람 이광재 지사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자리를 박탈당하고 고개를 떨구고 내려왔을 때 강원도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가슴에 갈기갈기 나면서 그것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가슴 속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를 승리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27 재보궐선거 때 최문순 도지사의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2주 동안 하루도 떠나지 않고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지사와 손잡고 최문순 도지사를 당선시켜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자리에 이광재 지사가 없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변화에 도도한 물결을 손잡고 우리가 함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승리를 이끈다면 이광재 지사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인 최문순 도지사, 이광재 지사, 그리고 송은석 의원님, 박우순 의원님, 최종원 의원님,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당선될 많은 의원들과 손잡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 강원도민을 변방에서 탈출시키겠습니다. 변방에서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한명숙이 닦아주겠습니다. 변방에서의 서러움으로 탈출시켜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에서의 이 변화의 물결이 점점 확장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 주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촛불 이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젊은이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내 주권을 내가 지키겠다고 직접 나서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 우리 대표 선거 경선에 80만에 육박하는 선거인단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우리는 한 30만쯤 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한 사람 중에 44.4%가 30% 이하입니다. 55.6%가 40세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과 중장층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절박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MB정부 4년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너무 불행했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끝이
끝이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가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탐욕만 있고 오만하고 국정의 중심에는 국민은 없습니다. 시민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이 80만 명의 선거인단,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당신네들 변하시오. 그래서 합치시오. 합쳐서 이겨주시오.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시오.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을 풀어봅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 비리, 부패, 제1당 만들어서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먹고 튀는 몬스타, BBK, 내곡동, 도곡동, 측근 인척 비리, 디도스, 전당대회 돈 봉투 받는 거 끝이 없죠? 이런 거 다 파헤칩시다. 파헤치면 한나라당 무너집니다. 한나라당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로 바로 나갑시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혁명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천혁명은 밀실과 실세들이 계파별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천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람 확실하게 공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당대표가 되면 저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거머쥘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국민이 뜻하는 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검찰에 의해서 흠집당하고 모욕당하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살아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내각에서도 일을 하고 총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단련됐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의 여인으로 섰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대항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김명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분의 연설을 들으셨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분들 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 하나로 묶어서 담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보십시오. 담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구겠습니까? 한명수 다 담아내겠습니다. 모두 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제 기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기호 1번입니다. 운명입니다. 기호 1번, 당대표 되면 원내 제1당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호 1번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정부 10년을 되찾아오고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마음을 비우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한명숙 선택해 주십시오. 당대표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이기는 시대 열겠습니다.